C 언어 3회차 이제 시작해봅시다. 저작권은 이제 2021년 8월 30일에 발행했고, C 언어 3회차로 마지막 회차입니다. 프로필이 이제 1, 2회차에 봤을 거니까 익숙할 거고, 이제 이번 3회차의 핵심은 디스어셈블리입니다. 프로그램의 본질 중 하나를 이제 우리는 이해하게 될 거예요. 이제 3회차가 되었습니다. 더 많은 지식이 있고 1회차 이미 이것에 대해서 설명했으므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플러스를 보시면 디버깅과 이제 어셈블리어 및 리버싱이라고 해가지고 추가된 거의 기술적인 이름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는 디버깅을 다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아까나 2회차나 1회차의 끝에서 봤듯이 F9를 이용하여 중단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회색 부분을 클릭해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옆에 보시는 디버그 창은 디버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디버그 창입니다. 자, 디버깅의 시작은 이제 F5를 눌러서 시작할 수 있는데, 중단점이 있으면 F5를 시작해서 중단점을 만나면 멈춥니다. 자, 그때 이제 창이 나타나는데, 조금 더 많은 창들이 나와요. 우리는 전에 메모리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디스어셈블리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해 볼 겁니다. 자, 이제 자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동은 변수의 이름과 값 수정이 가능하다. 심리준수를 표기할 수도 있고, 값이 변경되면 중단,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로컬은 지역 변수를 보여준다. 스택인과 스택아웃은, 스택인은 함수 안으로 들어가고, 스택아웃은 함수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한 줄씩 실행한다. 그리고 F11을 한 단계씩 코드 실행, F10을 프로시저 단위로 실행이라고 디버그 창에는 나온다. 프로시저 나가기는 함수에 들어갔을 때 함수를 빠져나가는 기능이다. 그래서 Shift F11. 이제 하살표가 가리키는 것은 다음에 실행할 문장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 줄. 그래서 다음에 실행한 줄을 바꿀 수 있다. 마우스 클릭이나 아니면 컨트롤 키를 눌러가지고. 이제 커서까지 실행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깔 하살표가 나오는데, 클릭하면 그 코드 전까지 실행해준다. 단축키는 컨트롤 F10이다. 이제 조사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변수나 보고 싶은 게 있을 경우 추가해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조사식의 활용은 이런 식으로 기능을 사용해서 하면 된다. 이제 중단점에 조건을 넣을 수 있는데, 우클릭을 해가지고 조건을 해가지고 이제 A 값, 여기다 변수의 A 값을 했을 경우 그렇게 조건을 넣을 수도 있다. 이제 반복문의 적중해수라고 하는 조건을 통해서 반복문이 언제 조건을 할지, 이때 어떠한 결과 나오는지 실험하기 위한 그러한 적중해수 조건이 있다. 이제 중단점 참을 통해서 중단점을 관리할 수 있고, 중단점은 비활성화할 수도 있고, 여기서 하살표를 꺼도 비활성화됩니다. 이제 중단점을 내보내고 가져올 수 있습니다. 레이블로 이름을 정해줄 수도 있고, 직접 실행으로 코드를 직접 실행하면서 흐름을 조금 더 다양하게 볼 수 있다. 데이터 디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건 2회차 때 좀 자세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리고 실행 중인 프로그램에 어태치를 해서 디버깅을 할 수 있다. 메모리 기능으로 프로세스에 메모리를 보여주는데, 변수의 1을 치면 그 값인 5가 나오지만, 변수의 주소를 치면 변수의 주소를 가르치게 되고, 그 주소 안에 있는 값인 05, 00, 0000, 즉 A의 값을 주소상으로 알 수 있다. 디버그 모드와 릴리즈 모드가 있고, X86과 X64 모드가 있는데, 이 모드들은 의미를 갖고 있다. 디버그 모드는 디버깅을 위한 기능이 있고, 릴리즈 모드는 디버깅을 위한 기능이 없고, 코드 최적화를 한다. 그리고 디버그에서는 코드의 최적화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디버그 모드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초기화되지 않았을 경우 C로 초기화하는가, 아니면 동적 변수의 경우 CDCDCD로 해가지고 그 앞에 FDFD 넣어가지고 범위를 지정해주기도 한다. 그게 디버깅을 위한 기능이다. 그리고 디스어셈블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게요. 이제 3회차 추가된 기능인 디스어셈블리어를 알아볼 겁니다. 디스어셈블리 사용법은 이제 중단점이 될 경우 각각은 F5로 디버깅을 시작하는데, F5로 설정하고 중단점을, 그 다음에 F5로 디버깅 시작, 그럼 프로세서가 멈추죠? 이때 디스어셈블리어 기능을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보기 옵션에서 우리는 저 코드 바이트 표시를 체크해 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드로 순수 퓨어 모드를 만들어 볼 건데, 이제 여기까지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해봅시다. 새 프로젝트 만들기. 우리 1, 2회차 때 이미 새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면 빨리 넘어갈 수 있는데, 현재 로딩이 좀 기네요. 빈 프로젝트, 샘플, 소스 코드 하나 씌워놓으니까 좀 심한. 그리고 여기서 구성 관리자 들어갑니다. 이제 PPT로 한번 보고 같이 따라해보죠. 자, 구성 관리자에서 디버그를 클릭합니다. 디버그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 그 다음에 이름과 다음에서 설정 복사를 클릭. 그 다음에 솔루션 탐색기에서 속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구성에 퓨어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는 거 알 수 있고, 이제 CC 풀풀에 들어가서 SDL 검사를 끄고 최적화를 사용 안 함 처리하고, 이제 보안 검사를 사용 안 함 처리하고, DEP를 끄고 임의 기준 주소를 끕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의 안전한 예외 처리기 포함을 끄고 이런 식으로 세팅합니다. 자, About 시언어에 대해서는 하기 전에 이거 세팅부터 하고 갑시다. 자, 새로 만들기 클릭, 그 다음에 이름은 퓨어. 자, 그리고 다음에서 설정 복사, 릴리즈, 확인, 닫기, 그 다음에 샘플에서 속성, 아까 CC 풀풀에 있는 여기 SDL 검사를 끄시고, 그 다음에 최적화를 사용 안 함 처리하시고, 보안 검사를 끄시고, 자, 링커에 들어가서 보급, 임의 기준 주소를 끄고, DEP를 끄고, 이미지의 안전한 예외 처리기 포함을 끕니다. 자, 적용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퓨어 모드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아까 위에 거대로 한번 쭉 다시 훑어보고 갑시다. 자, SDL을 끄고, 최적화를 끄고, 보안 검사를 끄고, 임의 기준 주소와 DEP를 끄고, 세이프 SH, 이미지의 안전한 예외 처리기 포함을 끕시다. 자, C 언어의 개발자는 데니스 리치고 1972년에 탄생했다. C 언어는 이런 식으로 표준이 지정되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 됐고, 이제 그 다음으로 C++과 C샵이 생겼다. 그리고 3월 기준으로 C 언어가 1이다. 그리고 지금 또 1일 거다. 지금 또 1이다. 지금 또 C 언어는 1이다. 자, 이제 소스 코드는 이제 ECE가 된다. 즉, 프로그램으로 변환할 수 있다. 소스 코드는. 그리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그건 프로세스가 된다. 자, 이제 지역 변수는 스택을 사용한다라는 것부터 알아갈 건데, 일단 스택이란 거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그냥 자료 구조적으로 LIF, 아니다, FIF, First in, First out,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온다고 하는 그런 구조를 배웠고, 그리고 스택이 그래가지고 푸시 A를 하면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푸시 B를 해서 들어가면 팝 B, 빠져나가는 게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가는 게 스택이다. 자, 이 정도의 정보를 듣고 이제 이거 보면 됩니다. 메모리에는 스택이란 거가 있어요. 메모리에는 스택이 있어요. 그리고 지역 변수는 스택이란 공간을 사용합니다. 자, 그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int a에 조금 많이 큰 값을 넣습니다. 자, 그러면 all가 뜨는데 all을 잘 보시면 배열이 너무 크다고 하죠. 자, 당연한 놈입니다. 자, 배열의 전체 크기는 0x, 7, ff, ff 바이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함수에서 4만 바이트의 스택을 사용하는데 이 크기는 analyze.stack size 16384를 초과했습니다. 일부 데이터를 힙으로 이동하세요. 자, 스택 사이즈라고 하죠. 함수에서 4만 바이트의 스택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지역 변수는 스택을 사용한다. 여기까지 의미하고, 자, 이제 C 언어의 시작으로 새 프로젝트 만들기는 앞에 넘어갑시다. 아까 말했죠? 새 프로젝트 만들기, 빈 프로젝트, 이름 설정하고 만들기, 솔루션 탐색기에서 소스 파일 클릭, 추가, 새 항목. 자, 거기서 메뉴에 있는 클릭, source.cpp에서 pp를 빼자. 자, 이제 빈 함수.
우리는 코딩할 때 이렇게 기계에도 컴파일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그것의 결과물은 어떤가? 결과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중단점을 했어요. 기억하세요. 디스어셈블리어 보려면 먼저 F9로 중단점을 설정하고 F5를 누른 다음에 중단점이 있을 때 그때 디스어셈블리어가 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가끔씩 일어나는 디스어셈블리어의 오류에 대해서 이거부터 알아가야 돼요. in AL 한점 DX는 어셈블리어가 이 안에 있는 이것들이 이름이 어셈블리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도 어예요. 언어 할 때 그 언어. 즉 이것 또한 언어입니다. 자, 그래서 제대로 안 나올 때 주소에 메인을 다시 치면 제대로 나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소에 메인을 다시 치면 제로로 나온다. 자, 제대로 나오는 걸 확인하는 기준이 뭐냐? 아까 우리가 퓨어 설정 기준으로 메인은 0040100 0에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40100에 있다고 해도 되고. 그래서 빈 어셈블리어를 보면 이런 식의 구조가 있다. 자, 이게 뭐다? 어셈블리어다. 그리고 이거의 이름은 기계요. N은 주소다. 자, 그럼 어셈블리어의 기본 구조. 일단 어셈블리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언어를 알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약간의 문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구조부터 봅시다. 자, 기본적인 구조는 아까 말했다시피 주소, 기계어, 어셈블리어가 있습니다. 자, 기계어는 어셈블리어입니다. 기계어는 어셈블리어. 주소는 이 기계어가 위치하고 있는 공간의 위치를 나타내고, 이제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P연산자 1, P연산자 2로 조금 어려운 구조가 있는데 그냥 EBP에서 ESP로 가는 2에서 1로 가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계어들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자, 어원이라는 게 있어요. 어원. 우리가 이 move 같은 경우에는 뜻으로 보면 값을 이동하다인데, 그래서 어원이 move입니다. 자, JMP 같은 경우는 점프 머스트. 무조건 점프인데, 점프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시어너 비슷한 게 있어요. 고투가 있어요. 아까 값의 이동이라고 했죠? 그건 대입과 비슷합니다. 대입하는 개념. 값을 넣는다.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다. 자, 리턴 같은 경우에는 어원이 돌아가던데, 시어너스 똑같이 리턴이에요. 그리고 이걸 어셈블리어로 RET로 줄였었습니다. 자, 푸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을 스택에 넣는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성형 구조라고 해서 자료 구조를 배우실 때 함수로서 만나보셨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아까 모르셨다는 의미에서, 자, 스택은 FIF로, 이거 LIF구나. 오, 잘못 설명했네. 아이고. FIF가 맞구나. 먼저 들어가면, first in, first out. 먼저 들어가면 먼저 나오는 FIFO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단위를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바이트는 이제 알죠? 1바이트를 그냥 바이트 합니다. 그럼 2바이트를 뭐라고 하냐? 워드라고 합니다. 워드. 이제 4바이트는 바이트가 2개 있다. 그러니까 워드가 2개 있다 해서 더블 워드라고 합니다. 더블 워드. 그 다음에 8바이트에서 커드 워드라고 해요. 그럼 뭐 더블 햄버거라고 생각해도 되고, 커드는 커드 햄버거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 뭐 커드나 더블을 쓰는 다양한 음식을 생각해서 외워줘도 돼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PTR은 포인터를 의미합니다. 근데 PTR을 딱히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PTR이란 단어가 있을 뿐이지 그걸 표현하는 다른 게 더 있습니다. 자, 이제 레지스터라는 거 배워볼 거예요. 저게 범용 레지스터라는 거 배워볼 건데, 자, 중요한 건 뭐다? 64비트, 32비트, 16비트가 있다. 자, 일단 첫 번째 규칙입니다. 상위 비트의 레지스터. 자, 64비트는 하위 레지스터인 32와 16을 포함하고 있다. 레지스터는 프로세스의 범용적인 변수 생각하면 되는데, 자, 레지스터는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범용적인 변수다. 변하는 숫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64비트는 앞에 얼이 붙고, 32비트는 E가 붙고, 16비트는 E가 떼졌습니다. 자, 그래서 16비트 기준으로 우리는 32비트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위에 거는 64비트. X64에서 나오는 놈이고, 얘는 X86에서 나오는 32. 자, 그래서 32를 볼 거예요. 자,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이름의 뜻이 옆에 나와 있어요. 일단 그 전에 구조부터 해보죠. 자, AX의 경우, 하위 레지스터인 AX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이 있는데, 이 AX는 또 AH와 AL로 나눠져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1, 2, 3, 4, 5, 6, 7, 8. 얘가 32비트이기 때문에 저장할 수 있는 게 이렇게 8자리가 있어요. 32비트. 얘가 8바이트죠. 자, 그렇게 8자리. 자, 여기 중에서 반으로 가두고 이 구역이 AS 5, 6, 7, 8이 거기 중에서 AH가 여기, AL이 여기. 그래서 AL을 바꾸면 AX에 있는 그 밑에 거 이게 바뀌고 EAX가 바뀐다. 자,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EAX는 accumulate, 계산, 베이스, 용도 없고, 카운트, 매개 변수와 반복문 카운터, 데이터, 메모리 접근 및 매개 변수, 베이스 포인터, 스택 접근할 때 사용하고, 스택 포인터, 스택의 현재 주소, 소스 인덱스, 출발 인덱스, 데스티네이션 인덱스, 도착 인덱스, 인스트럭션 포인터,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 정확하게 실행할 명령어입니다. 왜 노란 색깔 화살표랑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노란 색깔 화살표랑. 자, 이제 흐름을 알아볼 거예요. 우리 노란 색깔 화살표가 한 줄씩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셈블리 똑같아요. 자, 1번 실행하고, 2번 실행하고, 3번 실행하고, 4번 실행하고, 5번 실행하는 그러한 똑같은 시언어와 똑같은 순서를 가진다. 그래서 이제 어셈블리어 중에 하나 배워볼 거예요. 푸시와 팝을 배워볼 겁니다. 자, 우리 전에 봤던 사진 나왔죠? 자, 푸시는 스택의 값을 추가하라는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32비트엔 4바이트, 64비트엔 8바이트 단위로 할당된다. 그래서 팝은 데이터를 스택에서 빼서 그 데이터의 값을 하는데 여기 EAX라는 게 있어요. 그럼 EAX에 스택에 있는 최상위에 있는 값을 넣어라.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스택은 위로 자랍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에서 낮은 메모리로 가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위로 자란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 스택의 경우는 빈 상태가 있는데 이거는 서형 구조이기 때문에 있는 거고, 자, 푸시를 할 경우 이렇게 1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푸시 EBP를 하면 EBP죠. 자, 팝 EBP를 하면 EBP의 값이 다시 EBP로 돌아가겠죠. 자, 그래서 EIP로 어셈블리의 흐름 다시 볼 수 있어요. 이제 노란 색깔 화살표는 1을 실행한 후에는 2로 가고, 2를 실행한 후에는 3으로 가고, 3을 실행한 후에는 4로 가고, 자,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 이 위에 거는. 이 위에 거는 그걸 사용하기 위한 거다. 자, 그래서 assembly어 move라는 게 나와요. move, 아까 움직이다라는 말이죠. 자, 값을 이동. 이게 무엇이냐? 대입의 계량과 같습니다. 밑에 걸 보고 위에 걸 봅시다. 자, 우리는 move는 int a가 비슷한 대입의 개념을 사용해요. 대입. 그래서 move ex 1은 ex는 1이다 라고 하는 대입과 개념이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move ex edx는 eax는 edx다 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edx의 값을 ex 값을 하는 거지 edx를 대입하진 않아요. 값을 대입합니다. 우리가 변수를 넣을 때 그 변수의 값을 대입한다고 시연에 유추를 해둔 것처럼. 자, 그리고 이제 EXP에 대해서. 자, 스택은 우리가 푸시를 할 때 스택이 증가했다 그죠? 그럼 EXP는 자, 그 다음 거 가겠습니다. 자, 팝을 하면 EXP가 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을 가지냐? 스택의 현재 주소란 값을 가리키는 스택 포인터가 된다. 스택을 가리키는 포인터다. 자, 함수의 프롤로그. 프롤로그는 시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시작을 시작하는데, 자, 우리 32비트로 시작합니다. X86 기준으로. 자, push EBP와 move EBP, EXP가 나옵니다. 그래서 EBP는 EXP의 값을 넣어라. 현재 스택의 주소를 EBP에 넣어라. 그래서 현재 스택의 주소를 EBP에 넣어라. 그러면 스택에 있는 거는 push EBP, 그리고 EXP는 EBP를 가리킨다. 잠깐 스택에 있는 EBP의 주소. 자, 이제 함수 에필로그에 대해서 시작해 볼 건데, 함수의 끝입니다. 자, 32비트 프로그램의 끝이고, 팝 EBP. 자, 우리가 함수가 끝냈을 때 이 EBP란 값을 다시 꺼내서 EBP란 곳에 다시 넣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것이 함수를 사용하는 원리다. 자, 이제 여기까지 알고 이제 메인 함수를 갈 거예요. 메인 함수에는 이제 메인이 들어가 있고 안에 함수 안에 코드가 있습니다. 자, 이 코드에 쓰이는 함수는 이 라이브러리 샵인클을 통해서 헤더로 불러올 수 있다. 그렇게 이 함수들이 불러온 거는 주소를 갖고 있는데 코드가 바뀌면 주소가 바뀌고 바뀌는 경우가 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이 메인 함수가 아까 말했던 40100입니다. 이게 디버그나 리드 머지에서는 주소가 조금 달라요. 그 이유는
아까 설정 값이 있는데 넘어가도록 합시다.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printf 함수 메모리에서 하면 이것도 그냥 주소가 계속 바뀐다. 지금 이제 퓨어 모드를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이 주소에 있는 값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메인 함수의 디스어셈블리 하면 이제 안에 코드를 넣었기 때문에 printf 조금 더 추가되었어요. 자, 함수 프롤로그와 우리 에필로그가 보이죠? 자, 이제 그 사이에 몇 개가 추가되었어요. 자, 이제 return 0 같은 경우에 XOR EXES EAX가 있고 그 다음에 printf를 이렇게 세 문장을 적어놓은 거를 보입니다. 자, 이제 한번 살펴보죠. 자, 세 문장 해놓은 거. 자, 우리 int main은 push EBP, move EBP. 자, 아무튼 이거. 자, 일단 우리는 시작과 끝은 지우고 생각하죠. 자, printf에 있는 이 hello world는 자, 문자열은 주소입니다. 라고 하는 규칙에 따라서 주소를 스택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콜을 통해서 함수를 불러옵니다. printf 함수의 주소를 콜로 호출합니다. 그러면 printf로 이 eip, 자, 노랑 화살표가 가겠죠. 이제 add exp4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이 스택을 할당했으면 이 스택을 줄이는 명령이 팝이 아니라 이 exp의 값에 직접적으로 4를 더해서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스택을 줄이는 명령이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나올 거예요. 자, 이제 push 문자열 주소로 hello world는 주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문자열에 정확한 스택에 넣습니다. call 함수의 주소로 printf 주소를 정확한 printf 함수를 호출합니다. 자, 아까 말했다시피 printf는 주소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저번 편에 왜 주소를 알아봤는지 그 이유는 3회차에 나왔습니다. 그거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배웠어요. 자, add exp4에 대해서는 스택은 위로 자란다. 그래서 높은 메모리에서 낮은 메모리로 간다. 그래서 스택의 값이 내려가면 스택이 할당되고 값이 올라가면 스택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그러한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스택의 특성상. 자, 우리는 이제 이거가 약간 궁금할 때 403020H 여기서 직접 입력해서 헬로 월드가 들어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메모리 기능을 통해서 이제 include로 printf의 정의를 불러올 수 있다. 1회차 때 2회차 때 이미 말했죠. 그리고 이제 헬로 월드를 총정리해서 문자열은 이제 주소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렇게 메인 함수는 int용을 반환하고 그런 규칙들이 있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 전에 우리가 하나 안 만졌죠. return 0 했을 때 XOR EXEX를 안 말했어요. 이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 뒤에 말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형식 지정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하자면 저 퍼센트 뒤에 무언가를 통해서 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문법이 있고 작은 따옴표는 이거, 큰 따옴표는 그냥 보여줘야겠다. 작은 따옴표는 이거, 큰 따옴표는 이거, 소가로는 이거, 중가로는 이거, 대가로는 이거다. 이미 사용법들은 1회차와 2회차에서 순문이 왔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주석입니다. 자, 이건 한 줄 주석으로 초록색이 된다. 그리고 블록 주석이 있어가지고 주석은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목적이 있고 중가로를 2개로 사용할 수 있다. 정확한 2가지 방법이 있다. 이걸 사용하는 자유다. 이제 코드 들여쓰기로 간격을 맞추어서 사용한다.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는 자동으로 해준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어 문자가 있고 제어 문제의 사용이 있고 제어 문제의 사용 결과가 있고 이제 다시 디스어셈을 열어놨어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규칙을 알아냅니다. 자, 조금 확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죠. 자, 함수의 시작이 있습니다. 함수의 시작. 이걸 이제 X 표시하는 거죠. 자, 주소, 문자열은 주소가 되었다. 그래서 문자열을 스택에 적었다. 문자열 주소를 스택에 넣었죠. 자, 그냥 적고 나기 위해. 그리고 printf를 콜, 호출했다. 그리고 이 위에 다 쓴 스택을 죽였다. add로. 이 구조가 반복
반복된다. 그래서 함수 프롤로그가 있고 이제 제어 문자표가 나오는데 우리 아스키를 조금 더 알아볼 거예요. 이거는 옛날 아스키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아스키 코드의 옛날 코드가 있는데 먼저 널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거가 0a인 elf 라인 피드 이 정도만 알아두죠. 자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게 첫 번째 거 0a죠. 아까 0a는 우리가 10이라고 했습니다. 10진수로 그게 elf 라인 피드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말했다시피 아스키는 escape sequence라는 거고 American Standard for Interchanging 코드였나? 아무튼 미국 정보 교환용 코드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정의되어 있다. 1바이트로. 그래서 위에 보이는 16진수 코드가 한글이에요. 한글. 이것들이 한글이다. 아 무슨 이 이상한 숫자와 영어의 조합을 갖고 조금 더 우리 유식하게 16진수 갖고 아 저게 무슨 한글이야 하지만 저건 한글이 가진 규칙이에요. 나중에 우리 수능에 보면 저렇게 한글이 가진 규칙에 대해서 나온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재미는 없었겠지만 한글은 한 글자당 2바이트입니다. 그래서 C1, A6가 제, B2, E2가 어. 그래서 이러한 형식을 가진다. 그래서 제, 어, 문, 자, 에, 자, 띄어쓰고, 사, 용 하고 한 줄 띄우고 끝. 이러한 구조를 가진다. 그 다음에 1, 2 같은 경우에 아스키에 이미 적용되어 있습니다. 1, 2. 그래서 1, 탭. 자, 그냥 수평 탭. 2, 자, 한 줄 띄우고 끝. 자, 2를 출력하는 겁니다. 3, 1, 0, 0. 끝. 그 다음에 다음 꼴로 2 출력하고 4 출력하고 백스페이스하고 백스페이스. 자, 3 출력하고 4 출력하고 다음 줄 띄우고 끝. 자, 문자열의 해석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밑에 있는 0판이 무엇이고 0A가 무엇인지는 앞에 있는 아스키 이 코드표를 참조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게 옛날 거라서 이걸 참조하시면 안 되고 뒤에 나온 사진들이 좋은 게 있어요. 그거 쓰시면 됩니다. 옛날 거라서 맞지 않는 게 몇 개 있어요. 자, 이제 1부터 하면 되구나. 자, 2, 2, 3, 자, 맨 앞으로 1, 한 줄 띄우고 0. 자, 그래서 22 스페이스고 12 벨이고 0A가 라인 피드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어 또한 대문자 소문자 다 1바이트예요. I 띄우고 S H O U L D 띄우고 B 띄우고 on 띄우고 example 그 다음에 반점 띄우고 not 띄우고 exception 하고 경고 소리 내고 띄우고 끝났다. 이런 식으로 16진수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어 문자의 플러그에 보면 return 0가 XOR EX, EX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게 된다. 자, 우리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예제를 했어요. 이거. 근데 이게 디스어셈블 열어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시작이 곧 1, 0, 0, 0,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그와 비슷한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시면 조금 더 기초할 수 있어요. 자, 이 단점 기준으로 함수 보낼 때는 이 뒤에 있는 것부터 보냅니다. 그래서 10, 정확한 A를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주소를 보내고 call printf 우리가 했던 게 어떤 구조를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핵심이 있습니다. 스택이 분명히 여기서 add로 exp를 해서 보면 스택 값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근데 보면 그 값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걸 보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3.14예요, 이거는. 자, 이거는 줄여서 그냥 3.14다. 3.14. 갖고 있는 주소고. 3.14를 mm워드 단위로 xmn0라고 하는 레지스터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걸 현재 exp 넣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플롯의 경우 4바이트형의 크기를 가진데 8바이트에 이걸 넣습니다. 그냥. 그리고 그냥 플롯을 형식을 넣어요. 주소를. 그리고 콜 함수 호출하고 여기 보면 0C죠. 자, C는 어떻게 계산하냐. A가 10이니까 A, B, C. 아, 10이구나. 그럼 N은 이 위에 거 2개 48. 그 다음에 이거 2개는 아까 위에 거 2개 8바이트 사용했고 여기서 4. 그래서 총에 합해서 12.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구조를 이해하기가 그래서 어셈블리가 조금 어려워요. 이제 밑에 걸 보면 10을 넣고 다시 주소가 나오고, 자, 이거 똑같은 구조가 다시 반복됩니다. 그래서 printf를 쓸 경우 우리가 pure 최적화를 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함수의 프롤로그가 있고, 자, 이런 쓸모없는 건 만들지 않는다. 의미도 없다. 그래서 0a가 10입니다. 10진수로. 그리고 주소를 보면 그 주소 안에는 %d 문자열이 들어있다. 그래서 printf로 호출해가지고 거기서 출력을 한다. 자, 이제 movesd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movesd. 자, moves란 무엇인가? 자, 이거는 moveString 문자열을 이동해라.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자, 그게 이렇게 보니까 나오는데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으로 가는 그러한 구조를 갖게 되는데, 여기 단위가 있어요. 키워드, 워드, 바이트, 무브도 이렇고. 그래서 어찌됐든 이것도 대입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건 단위에 붙여가지고 조금 어려운 대입이다. 무브 어셈블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의미가 여러 가지로 퍼진 형태라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mm워드라고 하는 단위가 있는데, m은 우리가 q워드, 아까 커터워드라고 했죠? 8바이트인데 이것도 8바이트지만 n은 unsigned integer라는 걸 의미하고 n은 멀티미디어 밸류입니다. 멀티미디어 밸류. 무슨 차이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SML 레지스터는 이 스트링 SIMD 합장으로 CPU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옛날 거에는 이런 구조가 보이지 않지만 한 2000년도, 자, 옛날이라고 한 건 어떠냐, 한 20년 전쯤, 2020년 한 그때쯤에는 이런 레지스터라는 거가 없었지만 지금은 반딧집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은, 이런 식으로 된 프로그램들은 최신이나 아니면 뭐 게임들이나 최신, 아마 XMM0이라는 거가 코드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movesd MMM0이나 mmword ptr에서 좀 어렵게 나왔는데, 이거 보면 3.14에 플러스 안 붙일 경우에 더블로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렇게 출력해도 printf가 잘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이 더블이기 때문에, 더블은 8바이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 여기 F로 붙였으면 달라졌을 거다. 자, 그래서 포인트에 넣었는데, 이 PTO를 딱히 볼 필요가 없는 이유가, 우리가 주소를 볼 때 여기 가로가 있잖아요. 가로. 이 가로를 기준으로 이거면 주소를 가리키겠구나. 애 안에 있는 값을 가리키기 위해서 주소 안에 있는 값, 그걸 하기 위해서 저 대괄호를 확인하면 되지. 굳이 저 앞에 있는 PTO라는 문장으로 확인은 안 해도 돼요. PTO를 안 써도 되고. 뭐 아무튼 8바이트 스택을 할당하고 할당 해제를 해서 합체가 된다. 아까 말했죠. 자, 이거 두 개 할당되고 8, 여기서 할당되고 그거 총합해서 12를 여기서 끝낸다. 그래서 문자열 다시 반복되지만 똑같은 구조를 가지게 돼요. 똑같습니다. 자, 함수의 필로그 XOR EAX, EAX는 언제 나올까요?
이제 핵심 정리로 해가지고 보지만 이건 더 이상 핵심 정리가 아니에요. 이 3번을 보세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 이상 핵심 정리가 아니에요. 자, 사친연산. 자, 우리 사친연산 할 때 이렇게 기본적으로 숫자가 들리는 연산을 하면 컴퓨터는 그냥 계산합니다. 뭐 이것들이 값이 그냥 3, 0, 4, 1, 1 이런 식으로 그냥 값 넣고 그걸 푸시합니다. 스택에 넣고 콜, add 그러한 구조를 가진다. 그래서 함수 프롤로그가 있고 이번 프롤로그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푸시 ECX 있습니다. 자, int a 자, int는 4바이트 그리고 푸시하는 게 단위도 4바이트 아, 이놈이구나. 지역변수. 자, 그래서 지역변수 a에 3이란 값을 넣는다. 자, 여기 단위도 나와있죠? 힌트 보시면 디월드 4바이트 단위에 포인터 주소인 a라는 주소에 3을 넣어라. 그래서 printf 문으로 참고로 a 같은 거는 이 주소에서 값을 가져와서 그거를 푸시해라. 나머지 그냥 계산한 것들을 푸시한다. 함수 에필로그가 나온다. 자, 이제 지역 변수가 사용될 경우 푸시 ECX가 있는다. 그리고 밑에 보면 move exp 언더라고 하면 그렇고 그 콤마 ebt가 있다. 자, 복합대인 연산자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거는 그냥 빠르게 넘어가는 게 편해요. 이번 거 어렵기 때문에. 이제 변수라고 봅시다. 3회차는 힘들어요. 자, 이제 변수는 variable이라고 해서 영어로 이제 int는 정치를 뜻하는 인티저의 주식말이고 변수는 메모리한 공간이 있다. 그래서 디스어셈블리가 나옵니다. 릴리자 퓨어 모드에서는 자, 그냥 디버그 모드에서만 애가 할당이 됩니다. 이 디버그의 특징이에요. 자, 어셈블리어는 그냥 함수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두 개 없고 그래서 그냥 둘 다 필요 없잖아. 이게 뭐 딱히 뭐 해주지도 않고. 근데 디버그 모드만 스택을 할당한다. 이런 특징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함수 프롤로그는 변수의 크기랑 지역변수가 있을 경우 이제 서브 ESPN에요. 지역변수의 총 크기 할당할 때는 아까 add로 지웠잖아요. 서브로 이제 할당할 수 있습니다. add로 지우고 할당 해제하고. 그래서 지역 변수는 4단위로 할당하는데 4, 82, 20 지역 변수가 4바이트 이하일 경우 푸시 형태로 약간 4바이트 이하일 경우 푸시 형태로 할당하기도 합니다. 이거 직접 한번 증명해 볼까? 이게 근데 항상 이럴지는 디버그 모드는 조금 다를 것 같기도 해서 한번 증명해보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A가 생성될 겁니다. 자, 디스어셈블 가는 건 디버그 창 디스어셈블이. 자, 들어가면 보면 A가 1바이트인데 그냥 ECX로 하죠. 그럼 만약에 이게 5개라면 배열 5. 자, 이 경우는 8을 할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증이 있죠. 과연 디버그 모드에서도 이럴까? 초기화되지 않았다고 화냈네. 할당이 우리가 알기 힘들다. 디버그용 코드는. 그래서 어셈블리어를 할 때 필요한 릴리즈를 중점적으로 보는데 디버그 모드는 보기 어려워요. 오히려. 우리가 디버그 모드는 디버깅 할 땐 좋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릴리즈 모드랑 다르기 때문에 릴리즈 모드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4층연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변수를 사용하면 변수를 연산하는 그때 이제 옆에 보이는 어셈블리가 나오는데 자, 일단 나오죠? 우리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제 할당한다고. 자, 이제 8바이트 할당했습니다. 인트가 2개이기 때문에 8.
자, 이제 assembler add sub div mule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하고. 자, 여기서 i가 붙는데, 자, 음수 설정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사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저희가 학교에서 이 주소에 값을 넣는다. move를 통해서 대입.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더하기부터 봅시다. 자, 먼저 A의 주소로 해서 값을 들고 왔습니다. 그걸 어디에 저장하냐? 범용 레지스터 EAX에 저장했어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 우리 복합으로 볼 수 있겠죠? EAX는 자, 이 줄 한 줄 플러스는 B. 이거랑 같은 대입이다. 그래서 B의 값을 더하고 그거를 푸시하고 다음에 문자열 L을 푸시하고 콜 printf 한다. 자, 서브로 들어가서 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아까 EAX 사용했죠? 그럼 EAX 두 번 사용하기가 이 퓨어 모드나 아니면 이 컴퓨터 생각 그랬는지 ECX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ECX를 사용해서 먼저 A의 값을 ECX에 넣고 자, B를 통해서 뺍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푸시 ECX로 넣고 자, 그 다음에 문자열 주소를 다시 넣고 함수 호출하고 스택 정리하고 자, 이제 나누기인데 나누기 보면 이게 이거 어떤 말이냐 이거는 솔직하게 TMI가 안 돼. convert dword 내가 워드 잘못 적었다. convert dword to keyword인데 4바이트를 8바이트로 바꾸어라. 이거는 다이브 하고 뮬 연상 때 잠깐 다이브에 나옵니다. 나눌 때 저게 사용돼요. 저거 왜 사용되냐? EDX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EDX. 자, 아무튼 저거는 조금 뒤에 나올 거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래서 CDQ는 일단 조금 버려두고 자, 이거 봅시다. 자, A의 값을 EX에 넣습니다. 그거를 다이브 나눕니다. 자, 그걸 EX에 넣고 푸시합니다. 그리고 주소도 푸시하고 다시 함수 호출 그리고 스택 정리 계속 반복이에요. 자, A의 값을 EDX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곱해가지고 이게 결국적으로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넣어야 되죠, 스택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 세 줄이 이거 하나다. 자, 이제 콤마니까 이 앞에 있는 거 주소 놓고 함수 호출하고 스택 정리하고 자, 그럼 릴리즈 모드는 어떻게 하냐? 4 FFF 0 3 야, 간단하게 기억해 보이죠? 그 디버그나 릴리즈 모드 하면 문자를 또 이렇게 친절하게 보여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주기도 하고 안 보여주기도 하고 마음대로 있는데 참고 여기 보면 우리 이 주소를 아까 봤을 때 보면 N은 24, 20, 28 같은 문자열인데 계속 쓰잖아요. 우리 릴리즈 모드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 같은 문자열을 쓰이는 거 아니구나. 같은 문자열 쓰이는 거를 같게 합니다. 원래 printf 주소는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 8, 16, 24 자, 이거를 16.24 아이고 하나 더 있구나. 32 그래서 그거를 length 해가지고 마지막에 다 처리한다. 어차피 이거 다 프린트해도 상관없잖아. 똑같이 나올 거야. 똑같이 화면 실행해 보죠. 자, 컨트롤 C 컨트롤 V 브레이크포인트 F4 디스어셈블리어 릴리즈 모드로 안 했구나. 릴리즈 모드로 다시 자, 디스어셈블리어 자, 똑같이 나오죠. 자, 시간이 정확한 주소가 낫겠지만 주소는 바뀔 수 없어. 이거 설정 바꾸면 되는데 나중에 나오면 나올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규칙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리트값 이게 있냐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이걸로 간단히 보자. 자, 1, 2, 3, 4, 5, 6, 7, 8은 1, 2, 3, 4
5, 6, 7, 8. 자, 진짜 그런지 1, 2, 3, 4, 5, 6, 7, 8. 자,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된다. 변수의 이름에 영역이 있고 대입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입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1 더하기 2는 그냥 3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산 안 해요. 계산할 수도 없고. 자, int는 4바이트고 푸시 명령으로 4바이트를 계산한다. 여기 보면 이 3은 10의 경계가 있죠. 그래서 그냥 3 대입한다. 그래서 변수명으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자, 이것도 디스어셈블리는 그냥 변수를 10이니까. 자, 어떻게 시키신가 하냐. f가 15잖아요. 거기서 플러스 1 하면 자리 올라가겠죠? 자, 총 16개다. 자, 4, 8, 12, 16 인트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 배열이 나왔어요. 배열. 여기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선언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배열의 경우 먼저 주소 같은 경우 A의 주소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놈이 나왔어. 밑에 밑에 분명히 A-2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EBP-4라는 놈이 나왔어요. 얘는 도대체 뭘까요? 사실상 저게 진짜입니다. 저 A라고 보여주는 거는 비주얼 스터디가 좀 편하게 보여주려고 어셈블리어도 저렇게 A라고 어차피 의미는 같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EBP-4C로 보인다. 나중에 조금 더 알게 될 거고. 이제 어셈블리어를 보면 시프트 연산이 나옵니다. 와, 우리 이 시프트 연산을 1, 2, 3회차에서도 그냥 말만 넣어놨지 언제 쓸지도 하고 쓰지도 않았잖아요. 그거 이제 써요. 1, 2차 동안 떡밥을 뿌려놓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먼저 EX4예요. 여기 보면 4 곱하기 0 한 값을 이거를 ECX에 넣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참고로 이렇게 된 거를 A의 ECX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는 0이잖아요. 결론적으로 0이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4인데 4 시프트 1이잖아요. 자, 4 시프트 1 되면 애가 한 칸 앞으로 갑니다. 애 시프트 0이잖아요. 그냥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다? 그냥 4다. 그래서 여기 왜 4가 들어가냐? 분명히 1인데 애가 인트잖아요. 그럼 메모리가 4, 8 이런 식으로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4다. 이유는 어려워요. 어려워. 자, 그래서 배열의 이용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어셈블리어랑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대입이 나왔어요. 그리고 왜 또 시프트 연산하고 뮬하고 더럽게 나와요. 오, 짜증나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알아야 할 게 나왔습니다. 우리 CMP가 나왔는데 CMP가 나왔어요. 다음 뒤에 쭉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자, 이제 대입부터 보죠. 대입. 자, 먼저 4를 대입합니다. 자, 4예요. 4 곱하기 0, 0. 자, 이거부터 4예요. 4 시프트 0, 0. 4 넣습니다. 4 시프트 1, 8.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마에서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거 이진수로 바꿔가지고 한 번 하면 그냥 한 칸씩 땡겨라, 이런 소리예요. 시프트 연산은. 그래서 얘는 8, 아까 4에 0, 어차피 12, 16인데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4 곱하기 3, 얘는 4 시프트 2이기 때문에 16. 자, 그래서 0, 4, 8, 12, 16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값을 넣는다. 자, 이제 우리 CMP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CMP는 뭐의 약자냐? compare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때 사용하고 1과 2가 같을 경우 이 J가 조건만 말해줘요. CMP 알아서 뭐하게요. JMP는 EIP, 즉 노랑 색깔 화살표를 조절할 수 있는 놈이 나왔어요. 걔 이름이 J예요. J로 시작하는 놈은 노란 화살표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제 J 조건문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셈블리어들이 나와요. 이거 수학 기호적이 아니다. 왜 수학 기호라고 하지? 수학 기호는 아닌데. 시오는 기호라고 하죠. 수학 기호 하니까 좀 별로다. 그래서 비교한 값이 같은 경우, 다른 경우, 크거나 같을 경우, 작거나 같을 경우, 큰 경우, 작을 경우, 다시 반복. 근데 이거 달라요. 이거 좀 사인드와 언사인드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명령이 좀 달라집니다. 4개, 4개. 같냐, 같지 않냐. 그래서 이제 for문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번 JMP가 나오죠. 자, 우리 한번 이거 따라해 볼까요? 자, 먼저 EBP4라는 곳에 A 이름 I에 참고로 I에 0을 대입합니다. I에 0을 대입한다. 첫 번째. 자, 초기시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뒤에 있는 거 꺼야 돼요. 이거는 메인에서 플러스 67한 곳에 가라는 건데 우리 메인 모르잖아요. 이렇게 되죠. 401027. 자, 여기로 이동 점프. 여기구나. 여기로 이동. 자, i가 5보다 작냐? 점프 J. 아니면 맞을 경우 그냥 뛰어넘어라. 어디로 가냐면 10BH로 여기 넘어갑니다. 이제 끝나는 거 다음 거. 그래서 EP4를 I로 바꿔가지고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자, 비교한 값이 크거나 같을 경우 우리 구조 보면 아까 초기식 됐잖아요. 자, 초기식 끝났고 비교했을 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밑에 문제 진행입니다. 자, 점수 I move 이거 2개 해가지고 점수 I 부분이 끝났어요. 점수 I 부분. 그 다음에 1 더하기 이거 해서 푸시해서 끝냈고 여기서 이제 주소에 하고 콜 함수 호출하고 스택 정리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제 I 뿔뿔이죠. 자, 더하고 그 값 다시 I에 넣고 이제 갔냐? 이러한 구조가 반복문입니다. 와우, 어렵죠? 참고로 더 보면 단위까지 생각해서 키워드하고 PTR 주소까지 생각해서 보면 더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대충 이해하시면 됩니다. 야, 어렵구나. 이게 옛날 사람들이 왜 어셈블리어 어렵다고 했죠? 어셈블리어 하던 사람들 좋아하던 시대들이 왜 어려운지 이제 조금 알겠죠? 자, 그래서 4 곱하기 5가 20이고 여기 2dx 더하기 4 곱하기 4로 인트형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가진다. 자, 그래서 i가 5보다 조건이 참이라면 J, G, E로 빠져나갑니다. 4보다 작을 경우 참이 돼요. 5보다 같거나 큰 경우 거짓이 됩니다. 우리 2차원과 3차원은 머리 아플 거예요. 보여드려도 괜찮으려나? 이거 쓰면 또 폼은 나오는데 이렇게 수영만 해보죠. 이렇게 I를 바꾸고 총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9, 27이겠네. 귀찮으니까 이렇게 짜죠. 야, 이 실행 안 됐다. 의미 없구나. 의미 없다고. 알았어, 의미 있게 해줄게. 네가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의미지 뭐. 나 이것도 아니지. 미안. 됐다. 재밌는 건 나오네. No operation 나왔습니다. No operation. 야, 얘가 나오네.
no operation이 나오네. 와우. N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아무 명령 없으면 no operation. 뭐 안 한다. 야, security cookie. 이것도 분석하기 어려워. 한국 보면 이렇게 또 나와 있죠. 자, 먼저 들어가는 이거 3. push EXI. 주소 놓고. 오. 해석이 조금 어렵네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이거. 그래서 문자열과 배열은 관계가 있다. 아유, 디서셈블리했네, 이거는 보기 편해서. 자, 뭐, 이제 6이니까 그냥 8로 했고, 아스키 왜 이 옛날 거 왜 계속 넣는 거야? 그 아스키를 하나씩 배우려면, 제가 결론적으로 0, 1, 2, 3, 4예요. 계산은 이제 직접 해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자, 이제, 뭐 간단하게 이걸 알아보고 그냥 가도록 하죠. 자, 1 곱하기 0, 0. 1 시프트 0, 1. 1 시프트 1, 2. 1 곱하기 3, 3. 1 시프트 2, 4. 그래서 이제 LEA라는 거가 나오는데, 이거는 주소를 들고 오는 어셈블리 하면 됩니다. 여기서 스트링은 주소를 갖고 옵니다. 스트링의 값이 아니라. 그래서 주소를 입력해서 콜, 풀스트링으로 출력한다. 그래서 공백이 문자열의 끝이다. 자, 현재 그냥 8바이트 할당되었죠? 여기 보시면 그냥 대입이 됩니다. 이거는 소녀 찍지 않으면 그냥 0, 1, 2, 3, 4 이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LEA로 주소를 한다. 넘어갑시다. 자, 오버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플러스 1 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언더플로우는 0에서 마이너스 1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FF이기 때문에 그렇다. 상수는 그냥 변수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릴리즈 모드가 되면 그냥 상수는 상수로 쓰입니다. 그냥 진짜 리터럴과 같게 쓰이고, 그냥 절엽 변수 상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다른 공간으로 저장돼 있어요. 절엽 변수가 거의 갔다 왔으면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값이 수정 가능한 것을 안 되게 설정했을 뿐이라서 포인터를 쓰면 된다. 상수 릴리즈는 진짜 상수다. 그냥 다 생략하고 3이라고 만든다. 매크로는 여러가지 기능들을 정의해야 된다. 그래서 매크로는 그냥 저 1이란 값을 그냥 뒤에 있는 거 매크로를 쓰고, 프린트 펑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기에 있는 프린트 F를 이렇게 쓰는 것 뿐이다. 드디어 자료용의 확장과 축소에 나왔는데, 이거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워드하고 디워드로 어셈블리어가 조금 바뀐다. 그리고 캐스트 연산자가 있는데 형이 바뀝니다. 이거를 안에 두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캐스트 연산자의 디스어셈블리어가. 자, 퓨어러하고 봅시다. 자, 퓨어하고 보시면 자, 디스어셈블리 보시면 이게 바뀌는 명령입니다. 바뀌는 명령. 그 다음에 다시 할당 해제하고 그 결과 값을 그냥 넣는다. 이게 이제 변환되는 명령인데, 그냥 변환이 이렇게 되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게 무엇인지 의미까지 보긴 어려우니까. 사용자 정의 함수로 이제 함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 함수는 이런 식의 구조를 갖게 돼 있지만 중요한 건 디스어셈블리어입니다. 자, 넘어가고. 자, 이제 디스어셈블리어가 나와요.
자, 우리가 입력한 저 1, 2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함수 우리 printf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게 돼요. 그리고 콜이 됩니다. 우리 조금 더 함수에 대해서 알았어요. 자, 이제 콜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콜. 우리 콜을 함수 호출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이 EIP가 노란색 가살표가 콜 있는 쪽으로 가리키게 됩니다. 그럼 콜 있는 쪽으로 가리키게 되면 이 push EBP로 할당 시작하는 거죠. EBP는 각 함수마다 이런 식으로 쌓여 있어가지고 함수 프레임이라고 하긴 합니다. 그걸 나중에 스택 프레임이라고 하는 용어로 비주얼 스튜디오에 나오기도 하고요. 저번 회차 끝에 디버깅 하는 거 보시면 스택 프레임이라는 것도 봤을 거예요. 자, 그래서 push EBP 한 다음에 우리가 할당받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플러스 EBP가 됩니다. EBP 플러스. 그래서 리턴을 만날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콜할 때 이렇게 주소가 들어가는데 그걸 리턴으로 나중에 EIP가 바뀐다. 그래서 기호 이름 체크를 해제하시면 이제부터 진짜 주소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 원인인지. 자, 이제 함수 프롤로그가 이거를 솔직히 코드 바이트 표시 빼는데 이거랑 이것들을 솔직히 조금 알아두셨다면 해서 558BC하고 뭐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자, 이제 함수 프롤로그 에필로그를 정의하면 지역 변수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자, 이제 디스어셈블리어를 보면 플러스 8과 플러스 0C죠? 이거의 구조는 아까 플러스 4 같은 경우는 리턴 어드레스가 있다고 하죠? 아니다, EBP가 있다 했죠, EBP. EBP가 푸시되고 플러스, 아니다, EXP가 있으니까 자, 우리 한번 그림 그려봅시다. 자, EXP는 EBP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EBP 전에는 이제 A하고 B가 먼저 호출되겠죠. A하고 B. 그 다음에 콜이 그 다음에 호출됐으니까 먼저 푸시가 이렇게 되고 푸시는 보면 BA죠. 조금 더 고쳐서 BA 그 다음에 리턴 어드레스인 RETA라고 하죠. 이거를. 그 다음에 EBP 이런 식의 구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B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갖게 된다. 자, 우리 이거 같은 경우 우리 이거 봤으면 할 건데 221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221 그 다음에 콜했을 때는 리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함수 디스어셈블리어로 보면 이런 식으로 한 것들을 연산을 합니다. 여기 보면 기호 이름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빼면 이런 식으로 지역 변수는 마이너스 대를 가지고 이 매개 변수는 플러스 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4는 리턴 어드레스다. 그래서 이제 인라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조금 더 제대로 해서 자, 인라인 함수는 최적화를 하기 때문에 릴리즈를 써야 됩니다. 아니면 아까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있던 우리 옵션 중에서 C++ 최적화에 보면 여기 인라인 아니면 조금 더 강조하는 법이 이제 포스 인라인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결과값이 예측돼서 2라고 하죠. 이 릴리즈 모드의 최적화상 이것도 그냥 4A로 된다. 원래 여기 add여서 더하는 식으로 돼야 되는데 딱히 그런 식으로 보이지가 않네요. 자, 이런 식으로 두 개 하고 하는 걸 보면 이 sum 같은 게 그냥 add로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식의 구조가 된다. 그래서 릴리즈 모드는 생략한다. 자, 그 다음에 가변 인자에 대해서 배울 거야. C 언어 3. 자, 가변 인자란 무엇인가? 여기 인자에 보시면 기본 인자와 여기 점점점이 있는데 이게 프린트F랑 같은 원리예요. 프린트F 정의 봤을 때 점점점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int sum 한 다음에 va list ap를 하고 va start를 하면 이 매개 변수의 시작점을 씁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의 개수만큼 이거 두 개를 더해라. 이런 식의 구조를 짠 거예요. 매개 변수가 이제 가변, 변한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셈블리어 구조로 어떤 구조가 되어 있냐? 일단은 인자가 3개고 그걸 add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ARG 과장 있죠? 그렇기 때문에 ARG 위치는 EBP 플러스 8이에요. 일단은 이거만큼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걸 보면 LEA 플러스 C를 통해서 가장 먼저 점점점 여기 가변인자 쪽을 가져와서 주고 EAX의 값을 이제 AP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실행되겠죠? 자, 여기 값을 EBP4, 자, 8 초기화하고 I의 값을 그
그 다음에 이동해서 25 조건 확인하고 이제 8에 대해서 확인하는데 i랑 그래서 AP가 ARGS를 가르쳐야 되는데 구조 사실상 어렵죠. CMP 해가지고 비교해가지고 끝날 때 경우 44 끝나고 리턴하고 그 사이 AP들이 플러스 0C로 시작했는데 이거 한번 그냥 가지 않고 한번 해보죠. 자, AP에 있는 값을 EAX에 넣습니다. add 해가지고 EAX에 있는 값을 AP에 넣고 그 AAP 있는 걸 ECX에 넣고 EDX의 sum 값을 넣고 그거를 더한 다음에 디월드 ptr 해가지고 이 함수로 완성하고 있다. 어려운 값이네요. 그래서 이거 구조 자체를 그냥 이 첫 번째 있는 ARGV 있잖아요. ARGV 이걸 통해서 비교하는 식을 만들어냈는데 구조가 이렇게 활용하는 식이라서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제기함수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이제 퓨어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5를 대입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연산되는 구조. 계속 여기서 콜 되잖아요. 콜 해가지고 마지막 리턴할 때 다 리턴하는 구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볼 수도 있는데 푸시 해가지고 CMP 비교하고 JNE 이런 구조들이나 리턴이나 JMP나 그런 구조들이 있다. 여기 보면 리턴 제로 했을 때 리턴 쪽으로 그냥 이동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E3 리턴 쪽으로 이동한다. 이런 흐름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어떠한 흐름을 가졌는지도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기함수 같은 게 보면 아까 했을 때 그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해가지고 24가 나왔잖아요. 그 마지막 5를 여기서 합니다. EAX 해가지고 여기서 LEA를 통해서 마지막 연산합니다. 그래서 LEA를 연사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게 4로 들어갑니다. 릴리즈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흐름을 갖고 있어요. 릴리즈 모드는 우리가 예측한 과정은 다를 수 있어도 결과는 비슷하게 하는 게 릴리즈 모드라서 그래서 릴리즈 모드는 이 과정은 조금 다르지만 흐름도 비슷하죠. 그래서 LEA를 무비처럼 사용한다 할 수도 있다는 거를 이제 알 수 있고 이제 스코프라는 게 나오는데 넘어갑시다. 스코프 보면 그냥 지역 변수 2개 할당하고 어차피 여기 이거 끝났을 때 ads8로 없애는 거고 최종적으로 지역 변수 그냥 2개 선언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릴리즈 모드는 이걸 그냥 어차피 초대할 거고 그래서 변수의 수명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솔직히 컴파일러에서 보는 개념이라서 신경 쓸 필요 없고 이제 전역 변수 같은 걸 보면 이제 전역 변수는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거. 자, 그러면 이거를 릴리즈 봤을 때 이거는 스택의 주소를 갖고 나가죠. EBP로. 그리고 전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역 주소가 있는데 옆에 있는 문자열과 전역에 있는 주소가 비슷한 공간 있죠. 이게 4030과 24. 즉 비슷한 공간에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 걸 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적 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테스트를 해봤지만 이 릴리즈 모드로 볼 경우 애 또한 주소인 걸 알 수 있어요. 애 또한 주소. 애 또한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적 변수의 경우 그냥 함수 추를 통해서 그냥 결과값을 통해서 애는 함수를 통해서 그냥 동적으로 할당한다. 그래서 타입 df가 있고 스트럭트 타입 df는 좌표라고 하는 거는 애 시작 그냥 주소이기 때문에 ebp-4는 변수고 그래서 변수하고 이 좌표는 이 y값이 애고 좌표점 x가 시작이기 때문에 이 xy로 시작되죠. x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애가 x, 애가 y 이런 식으로 생각 다 하면서 그냥 밑에 씩 보시면 프린트F가 왜 이런지 알 것 같고 참고로 이제 릴리즈 모드에서 이런 거 보려면 그냥 공백으로 넣어서 하면 됩니다. 이게 편해요. 공백 넣고 뒤에 하면 어차피 우리 컴파일러면 이 정도면 그냥 코드 짜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놈들이 있는데 이놈들은 그냥 숫자입니다. 그냥 숫자를 이 위의 형식으로 보이게 한 것 뿐이고
구조체는 솔직히 지역 변수 2개 쓰는 거랑 비슷한 코드가 나와요. 비슷한 코드. 이 포인터 구조체가 아닌 이상은 진짜 그냥 비슷하게 나오고 초기화 한 번에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냥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구조체는 지역 변수 여러 개 쓰는 걸 더 편하게 해주는 기능이고, 코딩 개발을 구조체로 하면 한 번에 초기화하는 거든요. 그런 것들 나는 코딩 스타일 때문에 구조체랑 비슷하지만 구조체가 아닌 것도 있고 구조체일 수도 있고, 그럼 보는 거에 대한 차이점이 나서 얘는 공용으로 그냥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둘 다 A라고 하죠. 그냥 int x라고 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게 공용체로서 사용하는 거는 공용체만이 가진 특징을 보시면 이게 8바이트의 경우 작은 바이트 하는 그런 연산이 보일 때 그때 그런 걸 알 수 있겠지만 공용체는 제가 사용하지 않아서 이제 변수의 디서셈블리어를 보시면 이렇게 값 대입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한 줄이 이 의미라는 걸 알 수 있고, 프린트 한 줄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라는 걸 실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변수 여러 개를 이렇게 한 번에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진짜 여러 가지 나오는데 계속 그냥 반복되는 것 뿐이에요. move 대입하고 이거는 지역 변수고, n은 이제 끝났고 함수 시작과 끝이고, 대입 그리고 n은 함수 호출할 때 상 같은 경우는 a겠고, n은 이 푸시겠고, n은 이 푸시겠고, 그리고 여기 주소 그 다음에 콜, 그 다음에 끝났으니까 스택 정리. 이런 게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그래서 숫자 리터럴들이 있고 캐릭터들도 보면 그냥 우리 문자 40일 동안 이 문자가 솔직히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식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진법 진수가 나오는데 이제 ASCII에 대해서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라고 해서 미국 정보교환용 코드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 식 같은 거 라인 피드라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알 수도 있어요. 이제 보시면 M은 3회차가 됩니다. 3차만 된 거는. 한마디 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제 진법들이 나와 있고, 이제 자리 올림은 한 개치가 다 될 경우 올라간다. 그래서 진법과 비트 연산자가 있는데, 이제 XOR 부분이 나왔으니까 XOR 부분 한번 보고 가죠. XOR은 00이나 11일 때 0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XOR EAX 합시다. 만약에 이 값이 그냥 0101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하면 무조건 0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같잖아요. 0이나 1 경우수가. n은 그래서 0을 만드는 걸로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비트 연산자 같은 경우 그냥 AND, OR, XOR, NOT은 그냥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시프트 연산 같은 게 SHL, SAR. 그래서 해석하시면 돼요. 이것도 그냥 A 언더 3는 이런 식으로 하고, 이 A AND는 이렇게 하고, AOR은 이런 식으로, NOT은 이런 식으로, 이제 시프트는 이런 식으로 두 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법을 보시면 그냥 다 대입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하고 그냥 문자만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진법을 보시면 그냥 문자열이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릴리즈 보면 이 대입도 안 해. 그냥 변수라는 걸 생성하고 그냥 이걸 리터럴로서 쓰기도 합니다. 릴리즈는 최적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법에 따른 서식 지적자들이 있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런 식으로 또 다양하게 있는데 그냥 계속 반복된 뿐이에요. 함수 프롤로그가 있고 스택 할당합니다. 함수 끝나고 함수 에필로그엔 스택 지우는 게 있고, 여기 XOR 0이기 때문에 XOR EX가 있고, 그 사이에 있는 코드들 그냥 여기 우리가 입력한 코드들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A를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EAX, ECX, EDX 레지스터만 바뀌었죠. 그리고 그냥 푸시 EDX로 넣고 마지막으로 푸시로 이 주소 넣은 다음에 프린트F 호출하고 애드로 끝내는 거 간단하죠 이제. 자, 이제 I7754 이 방식이 있고 넘어가죠. 스캔F 이런 식으로 오류 나오는데 고치는 법은 CRT, Secure No Warning이나 아니면 Disable 하던가 아니면 SDL 검사를 끄던가. 그래서 스캔F 같은 거 보시면 그냥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그러니까 B 주소를 가져가서 그냥 푸시하고 그리고 스캔F 하기 전에 문자를 푸시하고 그리고 스캔F 호출하고 이런 구조에 똑같아요. 그냥 함수 구조들 보면은 시원 함수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스캔F 언더S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캔F 언더S 함수를 호출하지 다른 차이점이 없다. 언더S의 경우 넣을 수 있는 거로 이제 크기 지정할 수 있는데 솔직히 크기 지정 안 해도 자동으로 해줘서 딱히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스캔F라는 게 포맷이고,
여기 이런 것들 보면 CMP나 JN이나 무브나 JMP나 무브인데 이거 솔직하게 다 하기에는 노가다일 뿐입니다. 그냥 자 A와 E를 비교해라. 그래서 그게 같지 않느냐, 같지 않으면 구C로 첨부해라. 그럼 구C는 또 어디 있는데, 구C는 여기 있죠. 그래서 0이 되어라. 0이구나. 그럼 만약 같으면 각 1하고 이 뒤 점프해가지고 뭐 A 3이니까 여기서 그 값을 다시 EAX에 다시 뽑고 그걸 다시 푸시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이것들도 다 조건물이고, CMP라는 거는 그냥 밑에 있는 조건물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나중에 테스트나 그런 것도 나오는데 n의 1이 아닌지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아무튼 밑에 있는 조건물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봤다시피 같지 않은 경우인데 조건은 반대로 포기해야 됩니다. 어셈블리어상. 그래서 만약 같은 경우는 같지 않다로 비교하고, 이제 같지 않다 경우는 같은 걸로 이렇게 C 언어의 어셈블리어를 통해서 그런 규칙들이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냥 반대에 돼가지고 크거나 작거나 하는 이제 비교한 값이 JL이 비교한 값이 작거나 크거나, 작거나 같거나 크거나 같거나 이런 식의 규칙을 갖고 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이 이렇게 돼 있고, 참과 거짓은 그냥 1과 0일 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뭐 그래서 이 3학년선자 같은 경우에도 같으냐 조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디스어셈블리어로 보면 그 흐름이 그냥 언어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이 순서도랑 의미는 똑같아요. 그냥 보이는 게 어떻게 컴퓨터 연산하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CMP 비교합니다. 뭘 비교하냐? 0과 1 그게 같으냐? 그러면 같지 않으면 여기로 가라. 같지 않으면 S로 가라. 여기서도 같지 않으면 해도 S로 가죠. 그것도 같지 않으면 해도 S로 가겠죠. 그래서 그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 있는 것도 J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조건물을 2개 넣어가지고 비교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건물 2개, 하나 만족하고 2개 만족해야지 이러한 흐름을 만들 수 있어. 5월 같은 경우는 그냥 둘 중 아무거나 할 수 있게 둘이 가는 거 똑같죠? 똑같지 않았네. 그래가지고 3회 가지고 같냐? 같으면 5B 출력하고, 5구에서 같지 않으면 이 둘 다 같지 않을까 그냥 다음 곳에 하는 그런 식의 어떠한 흐름을 우리는 해석만 하면 돼. 우리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미 C 언어적 알고 있으면 그게 언어적, 그 어셈블리어로 어떻게 해석할지 그 원리를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해석하면 됩니다. 대충. 그래서 스위치문 같은 경우는 흐름 다 알고 있죠. 그냥 move EX 넘. 자, 넘의 값을 ECX에 넣어라. 그리고 ECX의 값을 비교해라. EBT랑. 그래서 그게 1인가 1이랑 같으면 1의 경우 수로 가고 2에 같으면 2의 경우 수로 가고 1, 2도 아니다. 그냥 디퍼런트로 가라. 이런 흐름을 갖고 있다. 브레이크는 끝내라. 그냥 케이스문에서. 그래서 브레이크와 컨티뉴 같은 컨티뉴는 그냥 조건문으로 돌아가는 거고 브레이크는 끝내는 거고. 그래서 JMP문으로 프로그래밍이 끝날 때까지 L 같은 경우 컨티뉴는 그냥 조건문으로 계속 돌아갈 뿐입니다. 왜 조건문이 없잖아요. 생략되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실행할 뿐이고, 이제 고트 같은 경우는 그냥 JMP라고 생각하면 돼요. A라는 곳에 있는 거 바로 밑에 있는 그 명령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증감식 같은 경우 그냥 순서의 차이, 이것도 보면 이제 add 1이 어디 있냐? add 1이 여기 있죠? 자, add 1에만 집중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 순서상으로 A 다음에 AD죠? 자, 그 다음에 출력하고 여기는 A가 여기 있다. 불러오는 것 중에 add 1의 위치가 이 앞에 있냐 뒤에 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게 증감식이고, 이게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디스어셈블리어고요. 그냥 포문이 그냥 계속 비교해주고, 자, 이게 거짓이 될 때까지 그냥 계속 밑에서는 계속 올라갈 뿐이죠. 비교하고 조건문을. 이러한 흐름 갖고 있다. 이 안에 있는 거는 이 코드들이고, 넘일과 이거를 printf 이런 식으로 하는 흐름. 우리가 이거를 하나하나 자세히 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알아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조금 우리가 하는 말을 이해했으면. 우리가 이게 콜이 이제 함수로 호출하는 거고, add는 더하는 건데, 그게 exp면 이제 스택을 정리하는 거고, 이제 push ebp나 이제 move 이거 같은 경우는 함수 프롤로그, n의 필로그고,
N은 리턴 값을 0으로 만드는 거고, CMP는 비교하는 건데, 그 밑에 있는 이 J문이 중요하고, 이 J문의 흐름을 통해 어떤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이제 move는 그냥 0 대입하고, 이 주소, 넘의 주소 안에, 제 가로 안에 있는 거 주소라고 했죠. 그리고 이 주소에서 값을 가져서 EAX에 넣어라. 이러한 흐름을 갖고 있다. 그래서 포문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냥 초기식 있잖아, 초기식. 초기식 하고, 조건식 가고, 조건식 한 다음에 같지 않으면 이거 실행 실행하고, 다시 조건식 가고, 조건식 가는데 그 전에 증감식 한번 하고, 다시 조건식으로 가고. 뭐 이런 구조다. 그래서 포인터 같은 경우에 LEA가 쓰이는데, 그래서 이 PTR이잖아. 이 포인터 A. 즉 A의 주소에 그냥 EX 넣는 거예요. A의 주소 넣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자, 여기서는 그냥 주소를 넣잖아. EX. 즉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A의 주소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그 주소를 ECX 넣고 ECX 주소에 1을 넣는다. 이거 결론적으로 A에 넣는 거랑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터라 흐름은 이런 흐름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포인터 이해하기 위한 어셈블리가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제 청조 같은 경우는 그냥 형에 따라서 알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범용 포인터 이런 거 보면 진짜 어렵게 나왔어요. LEA 같죠. 근데 쉬워요. 자, 지역 변수 5를 대입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자, 지역 변수에 있는 주소를 추출해요. 그 주소를 범용 포인터에 넣습니다. 그리고 범용 포인터에 있는 주소를 뽑아서 그걸 ECX에 넣었어요. 여기 있는 건 이미 주소이기 때문에 ECX 넣을 때는 move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범용 포인터의 주소가 아니라 범용 포인터 안에 있는 값이 이제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그냥 move를 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ECX 해가지고 정수 포인터에 넣고, 그리고 이걸 출력하는 거고. 출력할 때 보면 정수 포인터에 있는 거를 하는데, 정수 포인터 안에 있는 거는 지역 변수입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하고, 지역 변수 주소 있는 거를 다시 꺼내서 지역 변수 꺼냈죠? 그럼 지역 변수를 이렇게 꺼내는 자가점입니다. 포인터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갖고 있고, 이제 이것들 갖고 보면 이제 스택이라는 공간을 갖고 있다는 걸 이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들이 갖고 있는 거. 참고 이것들은 이제 문자열도 이런 곳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데이터에 있다. 힙이란 공간이 있고 레스터란 공간이 있는데 이제 레스터도 뭔지 알았어요. 이 레스터 변수가 무엇인지는 자동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동적 변수의 초기 값은 이제 디버그 모드에서 기능을 해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퓨어 모드로 보면 그냥 이거는 함수 호출이에요. 사이즈만큼. 사이즈가 결론적으로 4가 되기 때문에 호출하고 스택 정리하고 거기 있는 주소를 이제 넣고 EAX는 아까 안 말했는데 함수가 끝날 때 전달하는 거는 EAX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함수 안을 보면 가장 요약할 수 있죠. 대부분 90%로 EAX가 이 함수의 결과값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함수 콜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다중 포인터는 어떤 거냐? 이런 식으로 현재 보자. 그냥 A의 주소에 1을 넣고 그 A의 주소를 뽑고 그 A 주소는 B에 넣고 그럼 그 B에 있는 주소를 뽑아가지고 C에 넣고 C에 있는 주소를 뽑아가지고 D에 넣고 그리고 그거 접근할 때는 이런 식으로 긴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기 보면 D에서 뽑고요. 다시 뽑고 다시 뽑고 다시 뽑고 4번 걸렸죠. 자,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이 함수 호출 구조를 여기서 조금 더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수학 같은 경우는 그냥 값을 복사하기 때문에 푸시로 복사하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주소를 넣어서 주소는 이 변수의 주소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 근데 이거 CPP 같은 거 뒤져보면 똑같은 거 하죠. 거기 결론적으로 이 앞에 있는 거랑 이 두 개는 그냥 문법이 다르지 그냥 컴파일러에서 봤을 때 똑같은 코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 호출을 이런 식으로 똑같게 하고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의 구조를 갖게 되는데 그래서 수압이나 이거 두 개 보면 이 두 개 다 똑같다고 하잖아요. 똑같다. 그래서 이거 보면 그냥 똑같습니다. 뭐 딱히 다른 것도 없고 그래서 보이드 수압이나 C++은 이런 식으로 지역 변수는 각각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 그래서 함수 호출을 응용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떠한 원리를 가지냐 이거 보시면 그냥 들어온 거 보면 PTR이잖아요. 우리 PTR이 주소예요. 그 주소를 EX 넣고 그 주소를 없애는 건데 이 주소 자체가 보시면 C이지만
이 C에 접근할 때 그냥 이 주소를 가져온다 의미라서 C의 주소를 어떻게든 뽑아온다 입력한 거. 뭐 이것도 그냥 씌우는 식으로 하면 이거 M% 지우고 그냥 이거 포인터나 아니면 주소 넣어가지고 그런 식의 구조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어요. 이 C++의 개념을 씌움으로써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게 다 되진 않아요. C++이 조금 워낙 어렵게 짜져서. 그래서 함수 호출 구조를 보시면 이런 식의 흐름이 돼 있다. 그래서 구조체 포인터가 있고 구조체 포인터는 그냥 두 가지의 변수를 이런 식으로 모아둔 거다. 그래서 이 주소를 해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포인터로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 무브. 해석은 힘들어요, 솔직히. EBP-4가 기호 이름 없이 보면 이게 어느 것인지 어려워요. 보면 기호 이름 없이 하면. 그런 것들 다 무엇인지, EDX 무엇인지 하나하나 따지면서 이게 무엇인지 다 정리해가지고 표 그려가지고 이 함수 스택에는 뭐가 들어있고 이거 인자로 들어온 것부터 리턴 값 이런 것들 다 계산해가지고 코드표 만들어서 보시면 그제서야 조금 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산해 두는 게 조금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함수 포인터가 시작되고 함수 포인터는 그냥 간단하게 함수에 주소한 다음에 그걸 호출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주소를 호출하죠. 여기 보면 그냥 EBP로 되어 있고 그래서 함수 포인터도 그냥 이런 식이다. 뭐 함수 포인터 활용도 이런 식이고 이거 보면 조금 재밌는데 이 플러스 이렇게 된 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이게 어떤 흐름이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흐름이 다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2, 1이 빼면 0, 1, 3, 5가 돼요. 그래서 0, 1, 3, 5에만 이런 식으로 0, 1, 3, 5 나머지 9B 같은 경우는 40, 11, 9B라서 옆에 한번 확인해보죠. 40, 9B가 그냥 다음 줄로 이동하는 걸로 있고 그래서 이것 같은 게 좀 특이한데 먼저 여기서 2A를 뺍니다. 어디 있냐 그래서 2A를 뺐었어요. 자, 이 위에 있는 건 2A 빼면 0부터 5 사이의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게 0부터 5 사이의 값에서 클 경우 그냥 바로 점프합니다. 그 이후의 경우는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예외를 이미 처리해두고 무브를 해가지고 값 연산 시작합니다. EDX. 자, 여기 저장되어 있는 EDX에 1 곱해가지고 그거를 여기 있는 거 해가지고 주소 이 주소 안에 있는 값이 결론적으로 JMP 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주소를 리틀 엔디앙에서 40118B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있는 거예요. 이거 7구죠? 그래서 이게 1 플러스일 경우 곱하기 일 경우 이렇게 읽어서 해야 하는 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석이 조금 어려운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셈블리어들은. 그래서 예외 처리도 있고 한글 코딩 툴도 있으면 보면 그냥 한글 코딩도 똑같아요. 그냥 대입 이렇게 되고 함수 호출되고 뭐 이렇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값 EX 그냥 바로 쓰죠. 그 다음에 주소 문자 주소 해가지고 printf 이거 다시 스택 정리. 그래서 한글 코딩 같은 경우는 이것도 그냥 이름만 다르지 printf나 이런 거 항상 똑같다. 그래서 프로세스라는 거였는데 이제 메인 스레드와 서브 스레드 해가지고 두 개를 실행할 수 있다는 거 저번에 배웠죠. 그 프로세스의 메모는 이렇게 돼 있다. 스택, 힙, 프로그래밍이지 이런 것들이 돼 있다. 그래서 멀티 스레드 코딩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함수로 보면 그냥 여기서부터 0, 0, 0 스레드 1의 주소 그 다음에 0, 0 그 다음에 함수 호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택 정리하고 자 이제 어느 정도 규칙이 나왔는데 이제 스택이 다시 나옵니다. 스택은 FIF 구조로 먼저 들어온 걸 먼저 처리한다. 자세히 안 한 이유는 그냥 다 함수 추리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더 자세히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QCA라면 A 들어가고 B 하면 B 들어가는데 B가 먼저 빠져나가야 된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데 그것에 대한 특징은 add 서브로서 알 수 있고 그래서 스택 같은 경우에는 위로 자라고 힙 같은 경우는 아래로 자랍니다. 그래서 폴틱 같은 경우는 컨트롤 엔터로 이제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소스 코드에 하면 이런 식으로 설명들이 나옵니다. 어느 게 배열 같은 거 쓸 때 이게 14 어느 거인지 참고해서 쓰시면 되고 머스 위치되는 것들 그래서 디버깅 중에는 이렇게 주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경우
이 문자를 해석도 해줘요. 우리가 이거 어떤 건지. 조금 더 보기 편하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런 게 또 있다. 뭐 이동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로세스와 스레드와 스택 프레임들이 있고, 우리 프로세스 알고 있죠? 우리가 실행주의화하는 공간. 그리고 스레드는 우리가 주 스레드하고 서브 스레드들이 있고, 스택 프레임 우리가 아까 함수 사용할 때마다 그런 프레임들. 그래서 함수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하나 프레임, 틀이 있다. 그래서 EBP를 통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함수는 이런 식으로 지역 변수, 리턴, 매개 변수 등의 흐름을 갖고 있고, 그래서 어셈블리어를 총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이 함수는 시작과 끝을 가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소, 기계어, 어셈블리 해가지고 시언어식으로 이제 우리는 시언의 개념을 통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어셈블리는 뜻을 갖고 있고 그것들의 어휘를 나머닉 언어 나와가지고 표현한 게 어셈블리어다. 그래서 어원이라는 걸 갖고 있다. 사실상 기계어는 어셈블리어다. 저 O란 말이 푸시 EBP란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것은 위치다. 그것이 가리키는. 자, 이 기계어가 있는 위치. 그래서 범용 레스트 안에는 이런 식 구조가 되어 있고 흐름은 1, 2, 3, 4, 5다. 그래서 푸시와 팝을 통해서 스택에 대입할 수 있는데, 자, 64비트의 경우는 8바이트고, 32비트에선 4바이트이다. 자, EIP의 흐름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여기 있을 때 다음에 주소 가르치는 거기 이거고, 그 다음 건 이거고, 이거는 이니까. 자, move 같은 경우에 대입을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이거는? EDX에 있는 값을 EX에 대입해라. ESP는 현재 주소를 가리키고 있다. 현재 스택 주소. 그래서 스택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그거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다. 그래서 함수 프롤로그라는 것도 있는데 함수의 시작을 가리키고 함수의 끝 시작 보면 푸시 EBP이고 팝 EBP 하면 없어질 거고 그래서 지역 변수에 있는 경우에 그 서브가 있고 무브를 통해서 지역 변수 정리한다. 그래서 EBP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가 이걸 가르치기 때문에 여기보다 낮은 것들을 다, 그 위에 있는 지역 변수를 다 지우는 명령이 됩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의 경우랑 이게 문자열 이런 식으로 가는 구조를 갖고 있고, 그래서 move sd는 이런 명령을 갖고 있다. 이것도 대입이다. mmword라고 하는 데이터 단위가 있고, 기본 데이터 단위는 이렇게 많다. 바이트, s바이트, 워드, s워드, d워드, sd워드, f워드.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인터넷 구글링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SMM이라고 하는 레스터는 2000년도 프로그램이 아닌 조금 지나서 나오는 CPU의 기능이다. 그래서 최신 CPU나 아니면 조금 지나서 나온 기능이라서 요즘 프로그램은 자주 모인다. 그래서 어셈블리어는 add sub dive 룰이 있으며 리트가 비겐디안, 배열, 그리고 어셈블리어 CMP는 뭐다? compare, 비교하는 거다. 그래서 1, 2를 비교하고 JMP는 무조건 이거다. 그래서 고투랑 개념이 같다. 그래서 J조건문표를 보시면서 해석하는 게 좋다, 이거는. 이거 진짜 만들 때 노력한 거라서 보시면서 하는 게 좋고. 그래서 배열의 이용 포문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각 따로 분해해서 보이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이게 어느 부분이고 사실 분해해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생각하면서 하면 훨씬 더 코드의 흐름을 알기 편할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배열 같은 것도 하나씩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콜 같은 거 보면 EIP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푸시 EBP로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그래서 돌아갈 주소를 스택에 넣고 있는다. 그래서 리턴을 하면 이 돌아갈 주소로 돌아가고 스택에는 사라진다. 자, 인자와 지역 변수인데 받은 거는 그냥 플러스 대하고 마이너스 대.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가지게 된다. 자, 다시 호출한 재기함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도 그냥 하나하나씩 떼가지고 문장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조건은 반대로 되는 경향이 있는데 보시면 그냥 조건이 다 반대되어 있죠. 그래서 조건이 반대로 되고 논리 연산자 그럼 그냥 AND OR, XOR 이런 식으로 있고 어떻게든 흐름을 만드는 것 뿐이에요. 흐름 다 그냥 C 언어의 개념들을 어떻게 이걸 언어로 흐름이 돼 있을까 생각해보시면 이제 이해하기가 편할 거예요. 자, 이제 포인터들, 함수 포인터들. 데이터 단위하고 범위 레스터. 함수 정리하면 이제 함수의 시작과 끝이 있고 매개 변수가 있고 지역 변수가 있고 함수치 있다. 그래서 지역 변수들은 마이너스 때, 매개 변수들은 플러스 때인데
중요했던 건 플러스 4는 리턴 어드레스다. 그래서 어셈블리에 나오는 것들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면 시어나 이렇게 코드적으로 볼 수도 있고, 제2조건 모음은 중요합니다. 변수와 주소 이렇게 저장된다. 그래서 푸시할 때는 이 뒤에서부터 들어가는 규칙이 있어요. 자, 이제 디버그와 퓨어 모드에 대한 설명인데 한번 쭉 읽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1라인을 통해서 조금씩 이상한 개발을 해볼 건데, 그래서 어떤 걸 해볼 거냐, 우리가 이제 어셈블리 하면 그 어셈블리를 통해서 코딩할 수 있어요. 헬로 월드 주소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코딩을 하다던가, 아니 이런 식으로 쓰다던가. 우리는 이제 알고 있으면 디스펠 통해서 함수의 프롤로그 에필로그를 그냥 만든다고 했죠. 우리 메인 그래픽 했을 때 그걸 없애는 명령을 써가지고 쓸 수도 있어요. 이거 마이크로소프트에 나옵니다. 그냥 인라인 어셈블리요. 해가지고 스택 참조할 때 로컬 사이즈, 그래서 지역 변수 사이즈만큼 할당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테이오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인라인 어셈블리로. 그래서 배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 뒤에는 주석입니다. 주석이 이거 있는 거는. 그래서 printf hello world를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오프셋 워드에 있는 주소, 헬로의 주소, 오프셋의 주소. 제가 포맷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조금 줄여가지고 푸시 오프셋 이렇게 줄이고 하면 여러가지 어셈블리어들을 인라인 어셈블리를 통해서 개발해보면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JMP 같은 경우에 3대 주소로서 바이트 수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인라인 어셈블리어를 통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제 개발까지 하면서 조금 더 어셈블리어를 알면 장점이 뭐가 있냐, 이것의 원리를 알면 나중에 디버깅이나 그거 할 때 조금 더 많이 알기 때문에 편합니다. 이거 말고도 더 많은 개발 지식들이 있는데 윈도우는 많이 할수록 많이 프로그램 할 수 있어요. 다다익선입니다. 아무튼 이제 끝내도록 하죠.